완전 극혐, 핵노잼. 이게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 참은 끝에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바로 정준하 씨 소년제 선수인데요. 그들이 하는 거는 진짜 놀이 문화예요.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이 이걸 보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이 자기는 즐겁다는 거예요. 여자의 뭐 어머니가 너 낳고서 미국 먹고도 너네 엄마가 되시냐? 악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집 밖을 못 나갔었어요. 눈을 못 마주치고. 더 충격적인 건요. 사이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 이런 거 볼 때마다 짜증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드라쇼! 반갑습니다. 박성 씨, 네네네. 담백살에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이에 맞게 좀 오세요. 완전 극혐, 핵노잼. 아이디 푸땡땡님과 스드래곤님의 댓글입니다. 김수영 형, 댓글 얘기한 거예요. 나도. 죄송해요. 아니, 더 세게 했어야죠. 다시 할까요? 아니, 뭐 다시 해요. 뭘 다시 합니까? 연기자분들 놀래게. 네,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스타라면 피할 수 없는 스타와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저희 특별 게스트 좀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정말 멋진 남자. 요즘 핫한 샘 오칠리 씨 모셨습니다. 오칠리! 그러니까 고향이 오칠이에요. 경상남도 오칠이. 이번에 고향 갔다 왔다면서요? 네, 고향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특별한 이유로 가나 갔다 왔습니다. 왜요? 네. 제가 공식적인 가나하고 한국 관광 홍보대사 되었습니다. 야! 자, 오늘 이렇게 기분은 좋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힘든 얘기들 좀 해봐야 돼요. 네. 혹시 샘 오칠리 씨는 댓글 때문에 속상하신 적은 없으신지? 네. 저는 뭐 안 좋은 댓글 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저는 바로 삭제를 하거든요. 안 보고 내리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들어오는 게 이제 인종차별, 저희 피부 색깔에 대한 그런 얘기밖에 없어서 또 그런 거는 이제 100번이나 들어갔고 봐도 그냥 뭐 삭제하고 막 그냥. 아니 근데 그 샘 오칠리 씨가 그 기사에 댓글을 좀 봤는데 좋은 게 많아요. 맞아. 윌 스미스 닮았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미국형 윌 스미스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것도 있어요. 구시맨이 한국말 잘하네.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웃겨요. 오늘 우리가 이 샘 오칠리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요.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웃겨요. 그렇죠. 받아들이기에 나름이에요. 잘못해서 뇌상을 입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문제점은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최근 댓글 관련 뉴스로 인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한 스타가 있죠. 예, 저하고도 친한 분인데. 네, 바로 정준하 씨인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더 이상 나를 둘러싼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 이제는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라고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묵은 얘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감정이 나빠서 터트린 게 아니라 한 10년을 참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고소를 결심하게 됐는지 뭐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게 추석 때 잠깐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커뮤니티 사이트랑 SNS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비방 글과 뭐 악성 댓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정준하 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재미삼아 이렇게 급속도로 퍼뜨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요 제가 봤거든요. 네. 야구 커뮤니티 사이트 디디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김원준이 말하는 정준하의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제가 봤는데 내용은 M본부의 명랑히어로 2번 살다 장례식 컨셉으로 진행된 건데 이 정준하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때 김원준 씨가 게스트로 와서 무한도전이 사람 망쳐놨네 일상생활에서 아나무인하다. 이런 편집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상하게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왜 하필 공격 대상이 또 정준하 씨였을까요? 또 이 욕을 시작한 사이트가 야구 관련 사이트니까 이게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정준하 씨가 좀 논란이 많았어요. 예상 외로. 그게 뭐냐면 강성의 태도나 과거에 이제 술집 경영을 했던 뭐 이런 과거의 일화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또 시작이 된 거죠. 그 후 정준하를 비방하는 글이 정말 계속 급속도로 늘어났던 거예요. 하나둘씩 시작된 그 글은 서로 경쟁하듯이 비난을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한 거예요. 뭔가 전염병처럼 쫙 퍼진 거예요. 올해 초에 한번 이런 악플로 고소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많은 정보를 좀 취합했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 앞까지 갔었는데요. 차마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3가지 정도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봤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고소한 그 악플러 중에 어린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서 어린 친구를 고소하는 것들이 좀 마음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 악플러 중에 어린 친구라면 초등학생을 네, 얘기하는 뭐 건가요? 보통 대부분의 초등학생이죠. 더 잘 아시겠지만 10대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죠. 10대들이 네. 근데 사실 그 정준하 씨가 2달 정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보통은 저희 이제 SNS나 아니면 이제 깨톡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대화를 한다면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할 정도면 굉장히 뭔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이름이 뜨는 순간 직감을 했어요. 드디어 오빠가 결심을 했구나. 왜냐면 굉장히 그동안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를 굉장히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잔물고 한 거죠? 네. 오빠가 거의 이제 마음을 굳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게 한 2달 정도 됐어요. 그전에도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얘기를 했었군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근데 여기서 그칠 줄 알았는데요. 그 후 정준하를 비방하는 글이 정말 계속 급속도로 늘어났던 거예요. 과거의 것을 다 옮겨놓은 데 이어 이제는 현재, 미래까지 건드린 건데 그게 뭐냐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 아이의 아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악플도 심하게 달렸고 이제 가족 공격까지 하니까 왜냐면은 정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를 뭐 니모라고 하고 되게 잘 살고 있는 뭐 처음에 연애했을 때부터 결혼할까지 많이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도 많이 나왔고 TV에도 나왔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영상과 댓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정준하 씨가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이게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정준하 씨의 강경 대응에 대한 반응이 좀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준하 씨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스타도 사람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안 좋은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분들이 옹호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모든 행동 그런 논란이 당신의 행동에서 온 것이 아니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준하 씨가 논란을 자초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정준하 씨 방송 때도 논란이 있다고 한 얘기가 바로 2009년 무한도전 김치전 사건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셰프하고 김치전을 만드는 뭐 그런 방송이었는데 셰프가 하수를 떠달라고 하자 정준하 씨가 이제 입을 삐쭉 내밀고 삐졌는데 태도가 불량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매도했죠.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노홍철 씨한테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가 뭐 잘 안 됐다. 그래서 약간 섭섭함을 토로한 것도 또 하나 이제 되돌아보면 이것도 인성 문제다. 왜 굳이 노홍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이제 악플이 달리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후배들한테 돈을 쓰지 않는다, 뭐 지각을 일삼다, 매니저들한테 막말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약간 방송을 통해서 개그의 소재로 슬쩍슬쩍 나왔던 게 이제 큰 눈덩이가 된 거죠. 뭐 크게 이해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 정준하 씨의 매니저의 아내분이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매니저가 이제 정준하 씨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내가 출산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좀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준하 씨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정준하 씨가
그런 회식 자리에 이제 그 매니저를 다시 부른 거예요.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좀 뮤지컬적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 자리로 불렀던 건데 알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회식 자리에 계속 매니저를 부르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더 이미지 타격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정준하 씨가 이제 SNS에 이제 어떤 게시물을 올리고 거기에 악플을 다신 분들에게 기대할게, 기대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신 부분도 있죠. 바로 고소한 게 아니라 네.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준하 씨가요? 예, 정준하 씨가 기대해라 뭐 그렇게 쓰셨어요? 너 진짜 아니 정말 워딩 그대로 너 진짜 기대해. 도망가지 마, 숨지 마라. 최근 SNS에 올라가면 이제 그런 글들이 있고요. 연구가 셌네요. 네, 또 어떤 분에게는 이제 쪽지를 보냈어요. 직접. 좀 강한 멘트로. 그래서 이제 그 쪽지를 받은 이용자가 그걸 캡처를 해서 자신의 SNS에 또 올리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강경 대응을 하고 나서 지금 정준하 씨를 조롱하는 홈페이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네네네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준하 씨에 대해서 그 페이지를 채우는 모든 내용이나 댓글들은 다 악성 댓글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기사가 되고 언론의 방송이 났다라는 것조차도 기뻐하면서 글을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사이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년치를 네, 난 비용을 다 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폐쇄되지 않는다. 1년 동안 마음껏 써라. 광고도 필요 없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놓죠. 네. 근데 정준하 씨가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게 같이 방송하다 보면 좋아하시더라고요. SNS. 예. 맞아요. SNS 올리고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때 예전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드러나니까 그것만큼 또 이렇게 그거를 비방하는 그 세력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구나. 예,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네티즌들이 즉각 같이 반응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미 녹화를 하고 그걸 편집을 해서 이제 내보내는 상황이었는데 녹화할 때 정말요. 그 올라오는 댓글들이 정말 계속 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출연한 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야구 선수한테 내가 재미가 없으면 물풍선을 던져라라고 그냥 이건 되게 방송을 소재로도 할 수 있는 툭 던진 말인데 물풍선을 던진 거예요. 네. 그리고 제작진도 재미가 없어요 하고 이건 굉장히 그냥 웃긴 상황이잖아요. 예능이잖아요. 근데 이미 물풍선도 물세례를 받았지. 그리고 악플은 계속 올라오지니까 너무 서러워서 뒤에 이렇게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한번 방송된 적이 있거든요. 피에로의 눈물일 수 있네요. 네. 같이 예전에 호흡을 맞췄던 이제 PD님 말씀으로는 이제 정준하 씨가 이제 배우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잖아요. 이제 그만큼 겉으로 보이기에는 약간 부족한 이미지, 방송에서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고 좀 당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또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이제 그런 악성 댓글 같은 걸 봤을 때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심하게, 더 크게 와닿아서 수없이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어려서. 네. 예. 자, 댓글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또 한 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분이 이렇게 이런 악플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저도 상상도 못했던 국민 일이에요. 요정이었는데. 네, 체조여정 손현재 선수인데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되게 예쁜 소녀에서 악플 요정이라는 약간 그런 수식어가 달려서 좀 안타까워요. 예. 정말 실제로 많이 달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가요? 최근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일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기사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 하려고 그러는 건가? 미안한데 비호가 오늘은 누가 고소 당하나? 여기 나온 건 사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누가 고소 당하나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플러 중에 한 명이 고소 당하나. 그래서 이제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악플 요정이다라고 일각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나요? 예, 여기 이렇게 달린 데는 사실 사연이 있는데요. 손현재 선수가 지난 2월이죠. 은퇴를 한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정말 다른 그거예요. 수많은 악플이 정말 너무 많이 달렸어요. 은퇴를 한다는 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럼요, 자기가 예, 그래서 손현재 선수는 이제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 45명의 그 악플을 탄 그 네티즌들을 고소를 했고요. 이 중에서 지난 2일이죠. 고소를 당한 누리꾼 중에서 그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빚고 와서 또 누가 고소를 당하냐라고 또 악플이 달린 거예요. 혹시 내용이 그럼 뭐가 어떤 거였어요? 예, 이게 되게 아마 기분 나쁜 건데요. 후원자가 빠지니 X 되기 전에 은퇴 코스 반내.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날 테니라는 내용이 그나마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해당 댓글을 썼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가 어떻게? 예. 이게 왜 나왔냐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너무 다 힘들었던 작년이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죠. 근데 그중에 손현재 선수가 좀 타겟이 됐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한 이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었어요. 당시에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더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실제로 제가 이렇게 화면 보는데도 손현재 씨가 이렇게 막 뭐 저걸 알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은 모습은 아닌데.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나라 행사. 이렇게 동작을 순식간에 외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잘 몰라요. 그렇죠. 보면서 따라하잖아요. 그냥 급조한 거죠.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손현재 선수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이에 대해 그 손현재 소속사 측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조협회를 통해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체조 선수로서 국민에게 좋은 체조를 알린다는 취지로 참석했다며 손현재 선수에겐 여자 대표로 참석, 양악선을 남자 대표로 나오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 무엇으로 거절하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국가대표니까 뭐 나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냥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악플이 그렇게 국가대표인데 네, 당연히 참여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손현재 선수가 그렇게 늘품체조 행사에 참여한 이후의 행보 때문에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제 참석한 이후에 2014년, 2015년에 상을 연달아서 받게 됐어요. 그 대한민국을 빛낸 체육인들과 올해의 체육인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대상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받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메달리스트만이 받아왔었던 건데 이제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메달이었었는데 이제 10년 동안은 금메달리스트만 받았었는데 이 관리를 깼기 때문에 더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죠. 특혜 의혹도 이제 제기가 됐고요. 작년 정권 바뀌기 전에 받은 거죠? 네. 예. 뭐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용을 했던 병원 다 아시잖아요. 네. 그 본인 이름이 아닌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병원에서 손현재 씨를 봤다는 사진과 이제 제보가 올라오면서 또 한 번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병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 이제 손현재 씨가 여기 있는 사진이 밝혀지면서 분명히 VIP일 것이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있었고요.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 2014년에는 손현재 씨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하고 여기서 떡을 돌리는 이제 제보가 돌았고 이게 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더 많은 악플들이 손현재 씨에 대해서 더 쏟아지게 됐던 것 같아요. 떡을 돌리면 안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방하죠. 돌려도 무방하고 어떤 걸 해도 무방하지만 안 좋게 보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분이 어떤 거 작은 거 하나 하는 것도 더 눈에 거슬리고 더 싫었던 거죠. 어쨌든 뭐 손현재 선수는 사실 당시에 그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리 시술이나 뭐 처방전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고 손현재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 선수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병원이 다녔을 수도 있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됐을까요? 네, 그렇죠. 이 병원이 좀 고가의 병원으로 좀 유명해요. VIP 연간 회원권이 1억 5천만 원이 하는 병원인데요.
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손현재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진수 선수도 이용하고 있고요, 박인비 선수도 이용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그 스포츠 선수들은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되어 있고요. 혹시나 뭐 협찬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너무 고가여서 협찬은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제가 한번 이쪽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어떤 연예인들이 혹시 가고 싶어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의 협찬이나 DC가 될까요?라고 사실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그만큼 약간 조금 전문적이고,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운동선수나 유명인보다는 해외의 뭐 나라의 국가 대통령, 그다음에 거기에 고위 공무원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순방을 했을 때 거쳐가서 미리 뭐 코스로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한번 들은 얘기 되게 재미있던 일화는 어느 약간 조금 많이 좀 가난한 나라라고 그럴까, 조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나라의 대통령이 몰래 와서 공식적인 방안이 아니라 몰래 와서 여기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나라에서 알고 현지에서 신문기사로 나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고요. 손현재 씨는 자기 돈 내고 무슨 치료 목적으로 갔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 때문에 손현재 선수가 딱 레이더망에 딱 걸렸었고, 이제 또 우연치 않게도 이 병원에 손현재도 다닌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냥 비난을 그냥 한 몸에 받은 거죠.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손현재 선수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이 소속사는 그 고질적인 건강 문제로 국내 체류시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을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은 2014년 초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식단 구성에 도움을 받고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현재 선수가 또 다른 악플이 달렸다고 하던데 어떤 악플인가요? 네, 이 악플은 조금 논란에 피해가기 어렵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상황은 손현재 선수뿐만이 아니라 부상으로 인해서 이 시합을 못 뛰게 되는 경우는 이게 굉장히 고난이의 몸 동작이잖아요. 이게 부상으로 인해서 못 뛴다는 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일상생활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2012년이었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 발목 부상을 이유로 손현재 씨가 불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행보가 문제였는데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이제 S본부에 이제 달리는 예능 프로그램에 또 나갔고 밀린 CF를 촬영한 거죠. 근데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국체전을 불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긴 좀 조심을 했어야 된다고 좀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SM 헬로윈 파티를 즐기는 게 또 포착이 되면서 막 비난의 화살이 정말 대폭으로 갔고요. 이게 또 우연이라면 또 우연일 수도 있는데 네티즌들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돈 안 되고 힘든 국가대표 일정은 멀리하고 돈 되는 광고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만 출연한다는 악플을 달았는데, 이거는 손현재 씨의 현재 그 당시의 상황과 회사가 그동안에 해놓기로 했던 예정된 스케줄 이런 걸 모든 걸 아마 따져봤으면요. 이렇게 무리해서 일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무리한 일정이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예능을 나가고 광고를 찍어? 근데 손현재 씨 회사 측에서는 또 다른 수익이라고 잡아놨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정을 소화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조금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연예인으로서 뭐 이 스포츠 스타들도 이 연예인화되고 있잖아요. 그 매니지먼트. 그거 자신이 결정 못해요. 다 회사에서. 그렇죠. 손현재 씨가 받아야 될 비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비난의 강도가 더 높아졌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김연아 선수와 비교가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손현재 선수에게 제안이 가기 전에 이제 먼저 김연아 선수에게 그 늘품체조 관련해서 제안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평창 올림픽 홍보 때문에 바쁘다 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손현재 선수에게 더 약간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죠.
김연아 선수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요? 이제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스포츠 영웅,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스포츠 영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포츠 영웅이라는 것은 2011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공헌이 큰 분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2015년에 어떤 그 조건이 사라졌냐면 원래는 5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5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스포츠 영웅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연아 선수 그리고 박찬호 선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후보에 오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인터넷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물론 이게 그 배점이 10%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서 될 걸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좀 말이 많았고요. 그래서 기사가 오히려 어떤 분이 됐다 이게 아니고 김연아 선수 탈락 이게 더 큰 어떤 충격을 줬던 일이고요. 또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기념 주화에서도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피겨 스케이팅 굉장히 많이 관심받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주화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뭐 컬링, 아이스하키 이런 다른 종목이랑 같이 묶여서 주화가 나오면서 그것도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김연아 선수가 돋보였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늘품 체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죠. 근데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무네요. 그게. 예. 이에 대해서 김연아 선수는 뭐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워낙 멘탈이 강한 분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워낙 입장도 굉장히 무덤덤했고요. 간단해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없었다. 보도가 나오기 전에 몰랐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대중에게 너무 많이 알려진 것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김연아 씨가 더 쿨하게 덤덤하게 이 사건 맞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현재 선수한테는 또 다른 악플이 달려요. 뭐냐면 김연아의 후광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급하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김연아 선수에 이어서 또 손현재라는 새로운 스타 탄생이 났을 때 굉장히 열광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실력이 뛰어나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얻어진 건데 자연스럽게 또 김연아 선수와 비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손현재 선수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은 또 김연아 팬이다. 또 이런 풍문이 들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손현재 기사 중 가장 많이 엮인 사람이 김연아고요. 그리고 그 악성 댓글에서 가장 엮인 사람이 김연아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손현재 씨가 김연아 소속사로 들어간 이후로 그 소속사에서 제2의 김연아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요. 같은 소속사.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연아 팬들은 거기다 이제 댓글을 막 달고 이제 그런데 이 악플러 중에 이제 그 고소했던 사람도 이제 김연아 팬이라는 얘기가 있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파고 들어가니까 중간에 연자가 같이 붙어 있는 것마저도 싫대요. 그게 너무 싫대요. 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악플은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진짜로 김연아 팬인데 손현재 선수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식으로 아예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밝히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자신의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뭐 이런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 소속사가 애국가 영상에 손현재 선수의 리본 연기 장면을 로비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동유럽 발레리나의 한 발 사진을 마치 손현재 선수의 발인 것처럼 방송사에 틀게 했다. 또한 손현재 씨가 이제 키를 더 늘렸다는 등 몸매가 더 좋다는 등 이런 식의 것들을 더 많이 좀 했다라는 식의 취지로 글을 올렸죠. 그래서 그거를 고소한 거죠? 지금 고소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그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자, 손현재 선수가 악플러를 고소하는 과정이 있어서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했다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뭔가요? 네, 지난 4월이죠. 한 게시판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손현재 글에 댓글 한번 딱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2월경에 성북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니 출두하라더군요. 라고 시작해 자신이 과거에 손현재 선수의 SNS에 댓글을 단 한 번 남긴 적이 있는데 피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댓글을 남겼길래 그 수위가 굉장히 셌던 거죠?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저속한 표현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현재 선수를 나름 응원하고 있던 학생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뭐 늘품체조 시연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건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센 내용이 아니네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피소를 당했다라고 올린 거네요. 근데 이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요.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이제 또 논란이 됐어요.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게 어떻게 악플이냐 의견이지 비판이랑 비난은 구분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악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혐의 처분 없음 맞을 만해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이거는 해봐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만한 글이란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반성해달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는 정말 잘못을 했어 라고 단정을 짓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반성을 인정하라 이런 의견의 모양처럼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혐의 없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평의 글이네요. 비평의 글. 그렇죠. 이게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팩트 폭행을 날리면 명예훼손을 처벌받는 코미디 같은 나라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의견이 서로 갈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박수홍 씨한테 누가 너 나중에 대머리야 아니면 너 대머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가발이 티가 났나요? 그것도 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본인이 그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면 그게 모욕죄죠. 그게 모욕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이 아니던. 맞아요. 약간 이게 가나하고 한국 차이 뭐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이제 그 악플 당했을 때 바로 나와서 말을 못 하잖아요. 가나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가나는 이제 연예인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연예인 나와서 단단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예인 그 팬들이 그 댓글이나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삭제를 해버려요. 그렇군요. 그렇지 약간 이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도덕적인 책임감 조금 있긴 한데 가나는 연예인 일과 사람이 이제 분리돼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예인으로서 평가받는 건 직업적으로 평가받는 거고 인격적으로 평가받는 건 참지 않는다. 그렇죠. 참지는 않죠. 그렇죠. 자, 이게 예전에는 사실 저희 때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대응이 가장 최선이다. 이게 미덕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중들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나서서 이렇게 막 싸울 필요가 있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경 대응을 하는 것도 선처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문화를 없애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뭐 이정재, 김준수, 박혜진, 원더걸스 유빈, 강소라, 남보라, 신세경, 달샤벳 수빈, 스피커 양지원, 블락비, 박시우, 한예슬, 제시카 등이 악플러들을 잇따라 고소를 했고요. 심지어 서유리 씨는 악플만 저장하는 4테라 용량의 하드 디스크가 있을 정도로 이 고소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앞서 말한 정준하 씨하고 손현재뿐만 아니라 이휘재 씨, 아이유 씨, 수지, 오연서, 손나은 등이 칼을 뽑아들고 과거와 달리 요즘 스타들은 절대 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되게 많이 했었네요. 몰랐어요. 네, 근데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일반인을 처벌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유나 박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악플러를 선처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들 역시 강경 대응을 하는 입장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소를 했을 때도 오랜 시간 고민을 했을 테고 또 선처를 해줬을 때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이게 또 마음이 다시 바뀌었다면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2006년에 데뷔해서 국민연하남으로 떠오른 박혜진 씨가 이제 악플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2014년에 악플러를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지만 악플러와 연탄 봉사를 하는 대가로 용서해주기로 했다고요. 용서를 해줬는데 또 사건이 터집니다. 작년 국정농단 사태 때 고영태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기에 또 악플러들이 막 또 댓글을 답니다. 근데 그 중에 악플러들 중에 예전에 선처했던 악플러도 포함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먹고 강력 대응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예가 또 있나요? 네, 아이유 씨도 2014년에 그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사회봉사로 합의해서 용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듬해 다시 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악플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신을 두고 좀 성희롱적으로 발언한 인터넷 방송 BJ를 또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악플이나 루머 유포 등에 대한 강도가 더 세져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타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 달 2일이었죠. 이제 벌써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된 고 최진실 씨인데요.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에는 이제 뭐 SNS가 그렇게 지금처럼 발달하진 않았지만 이제 블로그를 중심으로 말도 안 되는 악성 루머가 돌았어요.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친구였던 그 정선희 씨의 남편이죠. 이제 고인이 된 안재환 씨에게 사채를 빌려줬다라는 정말 악성 루머죠. 네, 그런 루머가 돌아서 그 최진실 씨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죠. 네, 이 최진실 씨가 사망하고 1년 후가 돼서야 이 처음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증권사 여직원은 이제 판결 선고를 받았어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뭐 그 외에도 사회봉사랑 벌금을 선고받았었는데 이미 뭐 최진실 씨는 피해자는 이미 죽고 난 다음이었을까요? 법정 소송을 한다는 거는 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법정 출두를 하고 그때마다 최진실 언제 나온다, 누구 나온다 이게 기자들한테도 업데이트가 되고 매번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식으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꼬리표라는 그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스트레스는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닌데. 네. 이렇게 이제 악플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이제 최진실 씨뿐만 아니라 뭐 2007년에는 이제 가수 윤희 씨가 악플로 인한 우울증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기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사에 조롱, 비방, 또 이제 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전에 약간 섹스어필한 이미지의 가수였는데 또 그로 인해서 또 성희롱까지. 네, 그래서 되게 충격을 줬던 일이 있고요. 또 그 이제 같은 해에 정다빈 씨, 배우 정다빈 씨가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죠. 악플로 인해서. 이런 그 한국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자살률도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가정 80%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검열 없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보기 때문에 루머가 금방 퍼져 인터넷 루머가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악플에 대해서 본인이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 그 스타를 사랑하는 팬들이 대신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키 팬들이죠. 악성 댓글을 달고 허위 사실을 수집해서 악플러들을 고발을 대신했고요. 팬들이 신상이 파악된 피해자들을 우선시해서 벌금 200만 원을 기소 처분하게 된 건데요. 이런 결과를 위해서 이 팬들이 자그마치 9개월 동안이나 이 자료를 모았다고 해요. 최근에는 또 워너원의 강다니엘 씨도 굉장히 악플에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워낙 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팬들이 본인이 사랑하는 스타를 자신들이 키운 스타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본인들이 자료를 정보해서 찾아서 소속사에 보낸 거죠. 메일로도 보내고 소속사가 할 일들을 팬들이 대신해주면서 이 전반적으로 스타들을 괴롭히는 이 악플러들을 더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또 사실은 내상을 깊게 입은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 씨도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일일 드라마를 좀 할 때 그 안에서 너무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이혼을 하고 못된 역할이 못된 역할도 많이 하니까 뭐 이혼을 하거나 유산이 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근데 제가 충격적인 댓글이 너는 이제 배우는 그 자기가 했던 배역대로 살아간다고 너는 결혼해서도 이혼할 거고 애도 유산할 거고 이런 댓글을 받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예전에 외모적인 걸로 되게 댓글이 많았는데
점점 그 드라마의 역할에 빠져들면서 그런 댓글을 쓰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할 말이 있고 없고 있는데 여자로서 좀 그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그 제 임신 기사 밑에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는데 가장 제 인생에서 정말 이불킥을 할 만한 게 달렸더라고요. 기영아 나와라. 저는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도 이거예요. 제가 아무나 남발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패륜적인 발언, 누가 봐도 가족 욕이 명확시했던 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그냥 단순히 했다고 했을 때는 많이 욕을 하시긴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그 당시에 검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한 게 맞습니까? 하는데 그 내용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 세서. 검사님이 제 앞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자의 뭐 패륜적이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차마 그걸 얘기 못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니까 일반인 분들도 이제 조금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시게 한 거죠. 벌금도 약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벌금은 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네, 징역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이렇게 약간 성적인 그런 악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집 밖에 못 나갔었어요. 네, 집 밖에 못 나가고 밖에 나가도 사람 눈을 못 마주치고 이렇게 마스크 끼고 다녔었어요. 진짜? 되게 힘들었었어요. 전화하지. 몇 달을 그렇게 집 밖에 못 나가고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진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 서영 씨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밖에 내면 주변에 지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 봐요. 나 서영 씨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서영 씨 이게 왜냐면 현실적으로 연예인들이 특히나 여자 연예인들은 굉장한 상처를 입어요. 옆에서 보잖아요, 저희가. 저는 사실은 근래에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예전에 그 한창 활동할 때는 댓글 문화가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기사는 있고 응원의 댓글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무풀을 거쳤거든요. 연예인으로서 참 힘든 시기였지만 어떤 기사도 이 1등이다, 일빠따다 이게 일빠따다가 유일한 댓글이었어요. 무풀 방지위원회에서 나왔어요. 내가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새는 인터뷰만 하면 연마음으로 너가 자가가면 뭐 지진다, 뭐 온몸을 지지세요. 우리 엄마 잘 모르시면서 엄마 속을 문드러뜨리는 뭐 그로부터 하여튼 정말 기상천외하고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쫙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계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그때보다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하다는 거는 제가 그걸 안 보았을 때 지금 제 마음이지 저희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보지 말라고 저보러. 보면은 형석에게 못 참으실 거라고 한마디로 뭐니? 그랬더니 방송용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똥이래요. 똥이래요. 똥밭이 되고 이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글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가 그걸 이제 전 농담식으로 이제 그래도 그것도 관심이다 그러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댓글을 보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시고 나서는 방송에서 막 또 얘기하시고 나서 참 희한한 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거를 반응 안 하시던 분들이 왜 그런 악플 다는 분이 생기면 왜 이렇게 다세요? 어머니가 보아서 또 상처받을 텐데 그러면 엄마가 봐야지 아들이 저런 이상한 사람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그라들었다고. 그러니까 저도 저기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리플을 안 다는 맞아요. 너무 괴로움을 몰라요. 악플이 달렸으면 하나라도 그렇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막 뭐 악플도 달리고 뭐 선플이라고 하죠. 뭐 좋은 글도 달리고 하는데 제가 쭉
연구를 해본 결과 예. 제가 다 보거든요, 저는. 예. 너무 행복해서 전 지금도 행복하고. 저도 다 봐요. 예. 다 봐요. 전부 다 봐요. 하나씩 다. 근데 이거야. 내가 이 사람이 조금 불쌍해 보이면 악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분들한테만 달리고 저도 조금 좀 멋있게 되고 멋있게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욕이 달리는데 슬리피 씨는 8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15년째 듣보잡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듣보잡이에요. 늘 댓글이 듣보잡 누구니 뭐 이거거든요. 또 방금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 그 군 프로그램 할 때 저는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렇죠. 그때는 리플이 그 댓글이 1000개가 넘어도 한 개도 없었어요. 힘내라고. 얘가 힘들어 보이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좀 머리도 기르고 좀 멋 좀 되고 연예인도 멋있는 척도 하고 막 뭐 음악도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악플이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좋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신 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거죠. 뭐. 너무 좀 예쁘고 그러니까 질투해서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냥. 근데 오늘 방송 이후로 많이 달리셔서 있어봐야지. 다음에 휴지 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너무 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악플 달아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기사로 쓰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 없이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를 제일 먼저 물어봤을 때 일단 왜 그래요? 결핍이었어요. 자기는 갖지 못한 걸 상대방이 가졌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부러움이었고 뭐 어떤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왜 나는 없을까? 자기를 좀 낮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안 좋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김가연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글을 달면서 어떤 특정 커뮤니티나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서 그게 마치 자신도 스타가 된 것처럼 계급장이라고 레벨업이죠. 레벨업.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매일 같이 들어가서 글을 썼고 더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되는 거죠. 이 심리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어느 정도는. 안타깝고 불쌍하네요. 분명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도 분명히 악플이 달릴 거예요. 그럼. 제가 뭐 불쌍한 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분명히 악플이 달릴 텐데. 소영 씨한테 고소를 잘하는 방법 좀 잘하는 방법은 알려주세요. 없고 김가연 씨의 어떤 강인함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고소. 근데 소영 씨는 할 생각이 있으세요? 악플러들을 대응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안 볼 수가 안 볼 수가 없고 그냥 그래 보고 흘리자라고 해도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있지. 근데 그거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명령어를 입력하고 하면 모든 그 글에 제 이름이 들어간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어떤 게시판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쭈르르 다 뜨는 거예요. 한글로 된 모든 거는. 정말.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별해갖고 하는 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그걸 우회를 하면 그분들이 다 처리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달았어. 그리고 캡처하다 보면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 팀이 있어요. 연락하세요. 정말 전문적인 얘기 전문가다. 꼼꼼히 알고 있어요. 야, 그 누구도 그렇게 비싸지도 못할. 않아요. 악플러 대응 1세대신 것 같아요. 이 순간 제 매니저한테 고맙네요. 저보러 절대 댓글 보지 말라면서 자신이 다 캡처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순간 우리 매니저한테 정말 고맙고 왜냐면 이걸 계기로 저는 사실은 악플도 뭐 관심이다. 그거 하나다. 난 무프를 거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방관했던 거네요, 제가. 왜냐면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제 가족한테 너무 이거를 수수방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어떻게 보면 손현재 씨나 정준하 씨가 뭐 오죽하면 그 과정까지 갔겠어요. 예. 저는 어느 정도는 그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더 이상은 악플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네. 박수홍 씨 매니저한테 제가 한 가지 더 네, 드리자면 네. 단순히 캡처만 해가지고는 힘들어요. 아, 예. 그 URL 주소를 네, 꼭 선생님. 반드시 따주셔야 돼요. URL 그 게시물에 URL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캡처를 딱 뜨잖아요. 네, 선생님. 근데 위에 이제 URL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몇 월 며칠 해서 같이 해서 해서 한 폴더에 딱 넣으면 나중에 할 때 꺼내서 바로바로 냉동실에 차곡차곡 정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벌금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단순히 난 벌금 냈다, 자동차 과태료 내듯이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래가 있고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때 불장난처럼 이렇게 했다가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생각해서라도 이런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어. 대단합니다. 네, 조금 전까지 저희가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샘 오치리 씨가 갑자기 표정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밝아진 이유가 누가 왔을 때 아주 그냥 방긋 웃었어요. 예.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제 천사같이 예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던지네. 간단히 자기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나이로 22살 스웨틀라나라고 합니다. 박수 주세요. 제대로 하시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근데 어제도 검색어 순위에 오르셨었어요. 네. 네. 어떤 일로? 이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출연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1위까지 올라온 어려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러시아 이름으로? 네, 스웨틀라나로. 근데 그 한국 이름이 또 있어요. 진짜? 정말? 윤은비라고, 그죠?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조사했어요. 이거 제 한국인 친구들이 지어줬어요. 원래 본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유지나 스웨틀라나 드미트리ев나. 원래 본명이 길어가지고. 뭐 잠깐만 드나드는데. 저도 한국 이름 있거든요. 뭐야? 오철이. 오철이 윤비. 오철이니까 오철이. 철이. 은비. 이렇게 은비 씨를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풍문은 바로 대한민국에 빠진 외국인 스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예능을 점령했어요. 맞아요. 좋아요. 샘 오치리 씨.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방송하는 분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인기다. 손님 따지자면. 솔직히 저는 탑10 안에는 들어가요. 너무 겸손하게. 아니, 저 탑10에서 좀 좁혀갑시다. 탑10은 당연하고요. 10명인데. 탑3라고. 솔직히 10명인데. 솔직히. 탑5는 들어가요. 솔직히. 이 샘 오추리가 이렇게 허풍을 떨 줄 알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탑5라고 했는데 이 허세는 대단합니다. 이 가나 이 현지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난 한국의 톱 연예인이거든요. 영화와 예능 광고를 모두 점령했다. A급 스타다 이런 발언을 했어. 떨렸네 아주. 이게 뭐냐면 아주 자기 고향에 가서는 아주 뻥이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한 3, 4년 전에 가나 갔을 때 어떤 방송국이 저랑 인터뷰 하고 싶다고. 근데
아니 당신과 왜 인터뷰해야 되냐고. 어차피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스타면은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한참 핫했거든요. 가나하고. 저는 지금은 이제 외국인 스타 치고는 어느 정도 조금 높은 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쌤이 얼마나 대단한지 쌤 오칠이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쌤만 해볼게요. 쌤만. 네, 쌤. 쌤 치니까 일단 저 샘 스미스, 가수. 쌤 해밍턴, 캐리어, 백팩. 그러니까 쌤 오칠이는 가방보다 더 못한 거야. 아, 있네요. 그래도 있네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죠. 탑 10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 전 앞에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쌤이나 또 은비 씨 외에도 정말 요즘에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 스타들 없이는 예능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외국인 스타들이 나오는 거는 뭐 장기자랑, 뭐 명절에 노래하는 게 사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다양하게 변화가 됐는데 제목만 봐도 또 알 수 있는데요. 하룻밤만 재워줘,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나의 외사친, 내 방 안내서, 그리고 또 방송 예정인 서울 메이트 등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방송이 될 때마다 방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쌤 오칠이 씨처럼 출연한 외국인까지 정말 톱스타가 되는 그런 세상이 왔죠. 일단 외국인 분들이 한국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예, 방송 출연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유학을 갔거나 이렇게 무슨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더 알고 싶다거나 이렇게 한국을 좋아해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 본업은 그러니까 학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터진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면 스웨틀라나 씨는 어떻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어학단을 1년 동안 다녔습니다. 네. 일은 모델 일을 하셨나 보죠? 네? 모델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오신 게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죠. 네, 처음으로 제가 이제 스스로 배우다가 본격적으로 배우러 한국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좀 이쁘다는 말을 좀 들어가지고 저 알바로 모델 일을 또 해본 적이 있고요. 이뻐. 겸손하죠. 자기가 이쁘다는. 근데 진짜로 이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런 계기가 K-팝을 좋아하거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많이 되는데 어떻게 되신 건 참 궁금해요. 저도 많은 사람처럼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꽃보다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어 발음 되게 이뻐서 이제 스스로 배우게 됐어요. 발음이 어떻게 들려요? 한국 사람들?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 뭔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원래 약간 외국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배웠을 때 되게 막 흥미로웠어요. 쌤 같은 경우는 아버지 때문에 사실 한국에 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친구가 다르게 처음부터 막 한국 드라마 관심 많고 K-팝 관심 많아서 온 게 아니라 유학생으로 왔죠. 근데 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왔는데 안녕하세요 나간다고. 혹시 관심 있냐고. 인종차별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프로 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안 좋은 경험들을 어떻게 좋게 바뀔 수 있냐 그런 생각 막 하다가 방송이 좋은 플랫폼이다. 제가 방송 나가서 열심히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런 인식이 바뀔 것이다. 인식을 바꿀 것이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흑인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이나 그런 사고 방식을 좀 깨달았거나 이제 좀 돌려 바뀔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계속 찾다 보니까 방송이 그런 주변에 친구들 중에 외국 친구들 중에 쌤 보고 부러워하거나 방송 출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나요? 특히 저희 아프리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청 한국에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또 케이팝 가수나 이제 영화 배우 꿈꾸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그런 일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친구들 막 포기했고 그러는데 제가 방송 나타나고 하니까 엄청 많이 메시지들을 왔거든요. 이제 오칠이 씨 하는 거를 보면서 다시 본래 꿈을 살렸다 이제 한 거 와서 그런 걸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외국인 예능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일본 분들이 인기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질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외모를 딱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지금에는 그러니까 그 친숙함이 외국인 출연자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은 정반대라고 해요. 뭐냐면 이제 샘 오칠이 씨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예인데요. 정말 전혀 다른 나라, 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들의 문화가 너무 신기하고 더 공부하고 싶고 이런 이질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요인인 것 같아요. 네. 또 있다면요? 네. 그리고 뭐 이분들이 워낙 한국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큰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에 계신 뭐 샘 오칠이 씨나 스웨틀라나 씨를 포함해서 뭐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뭐 차오르 씨나 아니면 뭐 사유리 강남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차오르 씨랑 그 속담 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창피하지만 졌었거든요. 기자님. 그러니까 실수 없을 텐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잘한 거죠. 네.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속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처럼 속담 공부랑 사자성어 공부를 늘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거의 제일 차오르 씨가 제일 잘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뭐 엠버 씨나 헨리 씨처럼 한국어가 살짝 좀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과 매력으로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어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조금 서툴면 서툰 대로 굉장히 호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 여기 제가 방송을 봤는데 이 독일 친구들이 처음 산낙지를 먹습니다. 근데 그걸 못 먹으면서 막 떨다가 먹으면서 발가락 맛이 난다고 표현을 하고. 발가락을 먹어봐요. 처음 접하니까 재밌는 건 느낌이 뭔지 알겠네요. 재밌는 건 이 비대에서 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똥구멍 선풍기다 하면서 아주 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표현이네 진짜.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새로우니까. 우리 은비 양은 이렇게 한국 문화 중에서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깨끗한 나라지만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쓰레기통이 없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 버리려고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쓰레기통이 없으면 큰일 나요. 혹시 외국인 그 방송하는 분들끼리 모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있고 또 저희가 그 방송 같이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인기 얻기 전에 이제 알던 사이로 인기 많았을 때도 꾸준히 많아요. 우리. 그래요. 예, 서로 연락도 하고 가끔 일도 서로 주고. 일도 준다는 게 내가 못하는 일을. 그렇죠. 제가 못하는 일을 바로 연락해서 친구가 나는 이제 못하는데 해줄 수 있냐고 바로. 상부상조. 서로 챙겨야죠. 예. 누가 있어요 혹시? 그래 누구 있어요? 알베토, 기욤 형, 다니엘 형, 타일러, 로빈, 줄리엣, 민턴 형. 거의 1시즌 찍었던. 그렇죠. 거의 다. 혹시 그럼 그 모임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가? 윌리엄. 윌리엄 어마어마해요. 예. 일단 딱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태어난 지 15개월 된 대세 베이비예요. 근데 이 인기를 어떻게 저도 체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윌리엄이 하고 있는 기저귀는 완판이 됐습니다. 정말 예약까지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결국에는 완판 모델로 등극을 했고요. 윌드롬이라는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그럴만하죠. 샘 오칠이가 일단 윌리엄의 1위로 꼽을만 해요. 일단 샘하고 해밀턴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하는 게 또 3명 덕분이죠.
세 명이 저희 대표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가 조금 끌어준 괜찮다. 거예요. 예, 그렇죠. 끌어줬죠. 그 좋다네요, 진짜. 방송 많이 했어요. 두 분이서 많이 했죠, 방송을.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계 컬투 아닐까 생각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실제로. 쌤, 그렇죠. 쌤 오초리. 지금 투쌤 플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투쌤 플레이스. 아, 좋다. 근데 외국인 출신 스타들을 거론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로트 할리 씨, 이다도 씨가 어떻게 보면 원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1세대 선배님들 이제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었고 샘 오칠리 씨가 모셔야 될 이 진짜 더 원조가 있어요. 그래요? 예, 1972년에 남산 KBS 정동 MBC 시절에 외국인이죠. 방송인 짐 하버드 씨.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죠? 72년이면 박수홍 씨 2살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분은 어떤 활동하신 거예요? 이분은 줄리아드 음악원 출신 성악가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양희은, 송창식 등 통기타 세대 연예인들과 활동을 했어요. 이 짐 하버드 씨가 한국에 처음 이 발견한 콜럼버스라면은 이제 뿌리를 박으면 1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이제 바로 로버트 할리 씨. 그렇죠. 할리 선배님. 프랑스인 이다도 씨가 있고요. 독일인 이참 씨, 이한우 씨로 이제 아시죠? 이한우 씨 원래 이제 이름이 한국을 돕겠다는 의미인데 쇠고기가 생각이 나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대 초반 국내 여자 연예인을 물리치고 가장 많은 팬카페 회원수를 보유한 일본인 유민 씨가 있습니다. 유민. 네, 그리고 어쨌든 중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안녕하세요 크리스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타. 그리고 에바 포비엘, 도미니크, 아비가일, 구잘, 자밀라, 따루, 손유, 사유리 등. 사유리 누나. 너무 유명하죠, 사유리 씨. 사유리 누나. 네, 여러분은 방송에서 다시 보고 싶은 외국인 스타는 누가 있으세요? 있죠. 보첼. 보첼. 에바. 브루노. 예. 그 외국인 도보 체험이죠. 한국 대장정 코너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보첸과 브루노. 이 보첸은 현재 그 중국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브루노는 아직도 그 냉장고에 김치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할리 씨가 대단한데 로버트 할리 씨 예전에 그 97년도 PCS 폰 걸리버라는 게 있어요. 걸리버 옷을 입고 걸리본 걸리비지에 이거 나와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걸레버입니다. 걸면 클리니컬 걸레버지. 지금 현재 그 광주 외국인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데 거기서 그 광주 사투리를 배워갖고 아주 구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다도 씨는 다들 뭐 기억하시죠? 보니까 이다도 씨가 예전에 90년도 코미디 펀치라고 아십니까? 네. 거기에 또 출연했더라고요. 최양락 씨하고. 현재는 그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교수님이시군요. 저는 미스터에 출연했던 그 미녀분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쇼킹했어요. 센세이션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외국 예쁜 미녀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바 씨. 네, 안타까운 건 또 한국 남자분과 결혼했는데 내가 아니라서 안타까운 기억이 나는데. 에바 씨는 미수다에 출연했을 당시부터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계속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한국에 와서 2명의 한국 남자와 사귀어 봤는데 다시는 헤어짐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에 2010년에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근데 정말 너무 결혼이 너무 급하셨나 봐요. 결혼식이 10월이었는데 3월에 미리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오래간만에 이제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좀 했던 발언 때문인데 그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2달 그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준 게 2달 정도 됐고 그동안 생활은 이제 에바 씨가 그런 모아놓던 돈으로 이제 했다고 말을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맥락이 있었던 얘기지만 어쨌든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4인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4인 가족에 100만 원도 인지수야 주고 또 8년 동안 생활비 아예 안 줬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제 그 근황이 궁금했던 이제 팬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에바 씨가 해명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고민을 털어놓는 프로그램이라 얘기를 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생활비 외에 보험이나 관리비처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남편이 잘 해결해주고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게 또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속사정은 또 모르니까. 예. 저는 또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특유의 말투를 썼던 그 귀여운 브로닌 씨. 브로닌. 브로닌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예, 브로닌 씨는 현재 35개월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싱글맘이에요. 근데 왜 싱글맘이 됐는지에 대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스타분들이 한국에 와서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가슴 아픈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서요? 논란에 휩싸였던 분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방송인을 시작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이제 행운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도마 위에 올랐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NS 가야 씨였죠. 예, 일단은 뭐 유창한 한국어 실력 그리고 잘생긴 외모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이제 한동안 정말 최고조의 이제 인기를 달렸을 때 불륜설에 휩싸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많이 놀랐어요. 예, 가정이 있는데 불륜설이 나와서 그렇죠. 네, 2014년이었죠. 11월에 그 디스인사이드의 비정상회담 갤러리에서 이제 불륜설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좀 설전이 시작이 되면서 화가 더 커졌죠, 이 사건이. NS 카야 씨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NS 카야 씨는 터키 출신의 사업가이자 통역가이자 이제 방송인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IT를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 유학을 결심하고요. 2002년에 대한민국에 와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2004년에 한양대학교 정보기술경영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 2008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당시에 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미국인 친구의 권유로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죠. 그 불륜설 상대 여성에 대한 입장이 궁금한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피해 여성, 불륜 여성이 한 명이 아닙니다. 이 피해 여성, 불륜 여성이 한 명이 아닙니다. 이럴 수가. A 여성은 2014년부터 7월부터 10월까지 이제 교제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NS 카야가 미래의 아이들 이름까지 애칭을 지어주면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부남인 걸 알고 따졌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모르고 만났냐고 얘기를 했고요. B 여성은 2007년경 교제 이후 결별, 또 재회 후 2013년 봄부터 2014년 8월까지 교제했는데 유부남인 걸 속인 채 몇 년을 만났고 들킨 후에도 내 아이를 선배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 여성은요. 2007년 연락하다가 끊겼고요.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SNS로 연락을 또 해왔고요. 이후에 이제 NS 카야를 만났다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10명 이상 모였다. 양다리도 아니고 엄청나네. 그러니까요. 이게 걸리지 않았던 게 시점과 기간이 조금씩 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패턴이 굉장히 일치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마음에 들면 접근을 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이제 사랑이 잘 되면 사랑에 올인을 한 다음에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유부남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 해명을 한다기보다는 잠수를 타면서 다음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피해 여성도 피해 여성이지만 전 아내분이 더 걱정스러운데 그 아내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통 이러면 이제 좀 돌아서거나 남편의 분노를 드러낼 거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과를 했죠. 어떤 이제 심경 고백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사건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제 잘 이겨내 보려고 한다고 이제 심경 고백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은 남편의 책임이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죄송하다. NS카의 행동이 오해를 일으키고 상처를 줬다고 사과를 했죠. 사실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못했어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한순간이구나.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오래 가지도 못하고 힘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다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사건 이제 터져버리니까 우리 다 고생 많이 했죠. 그 엄청난 논란에 휩싸인 NS 카야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시에? NS 카야 씨는 이 사건의 불씨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어마어마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최악의 행동이죠. 잠수를 타는데요. 논란이 일자 사태 파악을 한 NS카야는 가장 먼저 출연 중인 영화 프로의 하차 의사를 전달하긴 했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제작진에게 잠수를 탑니다. 게다가 페이스북까지 탈퇴하고 터키로 출국했다는 기사까지 났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결국 오후 늦게야 제작진에게 하차 의사를 밝힙니다. 방송 하차까지 할 정도로 대중들이 화가 난 이유는 왜예요? 예. 그분이 그동안 방송에서 워낙 그런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바람 피우는 남자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되게 스트릭트하게 딱딱하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당시 별명이 제 기억으로는 터키 유생이라는 말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모습과 본인이 말한 모습과 다시 현실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큰 화를 입지 않았나.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NS카야 씨가 사과는 했나요? 예, 사과를 했고요. 현재 한국에서 소속사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사과문은 정확히 이랬어요. 저에게 분노하고 계신 내용이 뭔지 안다. 평소 보였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배신감 또는 위선을 느끼셨을 것이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게다가 아내까지 나서서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만 이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사실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보시기 어떠세요? 또 어떻게 보면 친한 동료였고 이게 사생활적인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예. 제가 진짜 그거 보면서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참 진짜 애매하구나라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약간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렇죠. 책임 질 수 있게. 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방송 모습과 너무 또 일상생활 좀 다르다 보면은 더 욕먹거든요. 차라리 본인 원래 모습 차라리 보여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네. 저도 되게 지금 다 듣고 나서 되게 걱정하는 게 뭔가 실수를 하나 하면은 뭐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이게 만든 이미지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시집온 토스타도 있죠. 네, 한중 스타 부부 1호 커플이죠. 그 바로 탕웨이 김태용 감독 부부인데요. 탕웨이 나왔어요. 모두가 사랑하는 그분이잖아요. 두 분은 영화 만추를 통해서 처음 만나서 10살 차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꽃피웠고요. 1년 반의 연애 끝에 2014년 결혼을 했죠. 이때 제 기억에는 채림 씨도 중국 가오쯔치 분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라서 대중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채림이란 딸을 보내고 탕웨이란 며느리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더 많은 화제를 얻었습니다. 이게 다들 상상도 못했던 게 보통 이제 현빈 씨하고 연애설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영화를 같이 찍었는데 감독님이었다는 게 그게 되게 센세이션했었거든요. 다들 탕웨이 씨를 뺏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영화계에서는 김태용 감독님을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김태용 감독님 매력이 있으시네요. 김태용 감독님 매력이 정말 상당하고요. 하얀 피부에 그 훤칠한 키 정말 게다가 좀 스마트하시거든요. 그리고 김태용 감독님이 그게 있어요. 약간 안 그래 보이는데 굉장히 수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밤새. 그러니까 탕웨이 씨랑 그런 소통하는 면이 굉장히 잘 통했던 거예요. 일단 나이 차도 10살 차고요. 김태용 감독님 같은 경우는 재혼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팬이든 중국 팬들이든 다 모두가 놀랐는데 뭐 지금은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최근에 아이를 또 출산했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어떤 대표적인 한중 커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솔로 남자들의 주적이 바로 연정훈이거든요. 한가인 씨 결혼해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김태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탕웨이랑 결혼하고 나서 많은 주적 이제 김태용 감독님 별명이 생겼어요. 갓태용이라고. 모든 걸 가져갔다. 탕웨이 씨의 한국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신혼집을 경기도 분당에 마련해서 분당댁이라는 애칭이 있고요. 탕웨이 씨가 또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요. 전복죽과 삼계탕을 좋아하고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막걸리가 그렇게 생각난대요. 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한국 드라마 즐겨보시고 한국 공항에 내리면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한국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고 계속 얘기해요. 야, 분당 때 가됐네요, 진짜. 너무 탕웨이 씨 인터뷰 할 때마다 너무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은 한국의 그 막걸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흰우유. 그러면서 집에 그 외국에 당시 결혼 전에 돌아가기 전에 막걸리를 이렇게 포장해서 가져가기도 했었어요. 선물하기도 하고 지인들한테. 아니, 안 섞어 먹습니다. 네. 손들어 먹나요? 깨끗한 것만. 그건 제가 알죠. 예, 위에가 맛있죠. 아, 위에만 먹나요? 근데 이제 탕웨이 씨하고 또 친한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탕양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끼리의 별명은 탕양이에요. 예, 근데 굉장히 소탈하고 메이크업을 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스타들은 예민한데 그 와중에 스태프들 김밥이나 뭐 이렇게 좀 챙겨주는 거예요. 탕양이? 예. 예. 하면서 본인들을 먹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좀 그런 소탈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스타답네요. 예, 마음 따뜻해요. 부산영화제 기간이 되면은 또 그 포장마차 거리가 있어요. 네, 거기 네, 가면 네. 이제 톱스타 분들도 워낙 많고 기자들도 많은데 들어갔는데 이제 같은 테이블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잘 못 알아봤는데 이렇게 고개를 현장에서 잠깐- 보신 거예요? 네, 같은 포장마차였었는데 이제 네. 밤에 네. 이제 고개를 잠깐 돌렸는데 정말 빛나는 여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이제 김태훈 감독님과 그 무리들이었고 그날이 아마 탕웨이 씨 생일이 10월 총 걸로 알아요. 그날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말을 시켜보겠다고 해피 벌스데이 기자님이 그랬으니. 네,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냥 고맙다고 했던 아, 예. 추억이 있으시네요, 탕웨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내한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테이블에 기자들이 이렇게 이 정도 앉아 있고 여기서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때의 자세도 남달라요. 왜냐하면 절대 거만하다거나 이런 게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빛을 맞추고요. 어떤 기자한테는 이렇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뭔가 탕웨이가 중국의 탑스타인데 우리나라로 이제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다 하는 짓이 다 새댁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샘 오치리 씨랑 스웨틀라나 씨는 혹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2년 전부터 이게 저희 아버님이 저랑 아버님이 아버님 말 잘 듣잖아요. 예,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예. 어차피 너는 이제 한국에 오래 살았고 앞으로 또 오래 살 예정인데 차라리 이제 그 형장분이랑 이제 결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그래요? 샘 오추리 씨는 대학 시절에 또 짝사랑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은지 김은지라고 하는데. 김은지 씨. 한 끗 차이네요, 한비 은지. 예, 제가 보자마자 빠졌거든요. 너무 예뻤고 또 생각하는 처자가 너무 아름다워. 제가 고백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남자친구 있어갖고 사귀지 못했습니다. 오치리 씨는 예쁜 여자가 좋아요? 성격이 좋은 여자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얼굴보다 성격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이제 개그 콘서트를 같이 했던 송중근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개그 콘서트 개그우먼 중에 오나미 씨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진짜로. 오나미 씨 미인이죠. 마음도 착해서 좋아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데 맞죠? 저는 진짜 사귈 때 막 엄청 예쁜 사람 그런 걸 보이진 않고 성격 좋으면은 이제 또 얼굴 예쁘면 플러스지만 오나미 너무 착해요. 착하죠. 예뻐요 오나미 씨. 그러면 가나로 보내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예전이었고. 예전이었고. 자, 우리 스웨틀라나 씨는. 저는 그냥 국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면. 그럼 사랑할 그 것 국적은 필요 없겠지만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스타일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4명 있어요, 4명. 그렇죠. 저는 기자님도 쌤이에요. 쌤이에요. 근데 축하만 할 게 아닌 게 시아버지가 한국 여성분의 아니 저는 사람 따지진 않아요. 이제 아버지 부르고요. 저 입장도 있잖아요, 제가. 이놈! 아버지 말씀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또 전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기 네. 귀화하면 또 한국 사람 되잖아요, 국적. 그렇죠. 아니 제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잘 되는 꼴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요, 제 이해해요. 마음이 있을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요걸로 한번 가시죠. 여기 노여울 수 저기. 있잖아요. 박수홍 씨, 슬리피 씨, 유재한 씨 한번 가시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텝 한번 빼고 한번 가보세요. 한번. 저 성격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네. 네, 성격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해보니까. 형님들 유재한 씨로, 예. 널 좋아해. 계속 널 좋아해. 널 좋아해. 아까도 못한 얘기네요. 널 좋아해가 너무 혹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죠. 예. 이곳에서 대세가 된 스타부터 넘치는 한국 사랑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스타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스타들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넘치는 그 사랑만큼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더 끌어안고 꽃길을 걸 수 있도록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더욱 알고 싶어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